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오진경입니다. 저는 메가스터디를 비롯 목동, 대치동의 수시 논술 현장에서 20년 넘게 각 대학의 논술 문항들을 연구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수시 접수를 앞두고 논술 전형 관련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전형을 쓸지도 역시나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4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은 동덕여대, 한신대, 삼육대 등의 대학이 이제 논술 전형을 처음 실시하는데요. 2개 대학교가 추가가 돼서 총 38개 대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시 인원 대비해서는 논술 전형이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19.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술 전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내신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논술 70과 내신 30 내지는 학생부 30의 비중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내신이 아예 없이 논술 100으로만 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년에 건대, 연세대에서 추가적으로 성균관대, 덕성여대가 생겼다면 올해 경희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내신 없이 논술 100으로만 실시하겠다 발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총 10개 대학이 논술만으로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논술을 공부를 해봤다거나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에게는 기존에 분리했던 학생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운빨 전형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유리한 학생들이 따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신이 4등급 이상인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랑 종합은 내신이 1, 2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논술 전형은 3등급 이상의 등급에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4등급 친구들이 사실은 가장 열심히 논술을 공부해둡니다. 따라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친구들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쵸, 논술 공부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지원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원서 접수했을 때 경쟁률보다 실제 경쟁률이 훨씬 낮아지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수능 최저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합격 비중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유리하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논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N수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들은 교과, 비교과를 여전히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N수생들은 아무래도 그 어려움에서는 좀 벗어난 상황이기에 논술 공부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N수생들한테 유리하다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논술 공부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을 사실 1논술, 2논술만 하지는 않잖아요. 수시 6개 카드 중에 대부분 논술을 공부한 친구들은 4논술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논술 논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없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논제 유형을 살펴본 역량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어떤 학교든 서강대, 동국대, 홍익대 내지는 세종대 이런 학교들도 모두 이제 논제 유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두루두루 전천후로 공부한 친구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높은 대신 내신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동국대 같은 경우 얘기를 했었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내신은 10%밖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그 10%의 3등급과 5등급, 6등급 간의 격차가 채 2점이 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100점 만점에 2점인 거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생부 성적이 걱정인 친구들은 인서울의 학교들을 도전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융복합적으로 제시문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주제의 제시문들이 과학 분야, 인문 분야, 사회 분야 이렇게 걸쳐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천후한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전 분야에서 융합된 맥락의 논술 답안을 완성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언어 논술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수리 논술 등의 다양한 문항들을 동시에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논제 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반복 연습의 힘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전해주고 싶네요. 대체적으로 논술 전형은 이제 내신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연고대도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결 상황을 보면 붙은 친구들의 내신이 막 7등급, 6등급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다는 건 결국 평균 내신이라는 거고 당연히 3, 4, 5등급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재작년에 내신이 7등급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뭐 전년에도 수능 관련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6평을 보고 나서 성적이 3등급을 넘은 영역이 없었어요. 대부분 4등급, 5등급에 랭크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선생님을 찾아왔죠.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눈 후로 꾸준히 논술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9평을 보고서도 사실 수능 최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가고 싶은 학교 홍익대학교 자율전공학부를 지원을 했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최초합을 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내신 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논술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술이 맞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능 최저 학력을 확인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논술의 경우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높으면 2합이 아니라 3합, 그리고 최저가 낮으면 경쟁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들 중에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대학교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2024학년도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를 필두로 해서 경희대, 중앙대, 외대 등 세종대, 동국대 등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가 있는 대학 내에서도 교과 반영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30%가 가장 많고요. 20%,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학생부라고 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함께 반영하는 학교들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비교과도 출결만 보는지 출결과 봉사 시간까지 보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2024학년도 대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시립대, 그리고 경기대, 광운대, 수원대 등의 학교들이 논술 전형을 치르면서도 최저가 없는 학교에 속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는 최저 학력을 요구하는 그런 가톨릭대, 야주대, 인하대 등도 있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논술 전형을 지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고려해야 되는 두 번째, 나에게 맞는 문제 유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확인을 했다면 그 대학의 기출이나 모의 문항을 뽑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어떤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내놓고도 어떤 유형의 논술을 보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는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를 비롯 인하대, 서울여대, 단국대 등에서는 표를 무조건 출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대학은 피해 같은 라인의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내가 어떤 유형의 논술을 잘 쓸 수 있을지를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특히나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사탐 관련한 선택 과목들이 많은 유리함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나 지리와 같은 과목은 제시문에 많으면 하나나 두 개, 아니면 출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유리함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윤사나 생윤, 사회문화 같은 과목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 따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표 분석 문제를 푸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좋아한다면 유리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앙대 전 제시문이 문학 작품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경희대, 세종대 등의 학교들도 문학 작품을 꾸준히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논제 유형 그리고 제시문의 출제 범주들을 꼭 확인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과의 경우 보통 수리 논술을 치릅니다. 따라서 이제 과학 논술을 보는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학과 관련해서 전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각 대학의 기출 문제를 확인한다거나 논술 가이드북을 살펴본다면 그동안 어떤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수학 공부를 진행하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 살펴봤고 나에게 맞는 문제 유형도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일정들 중에서 논술 전형이 겹치는 일정들이 생깁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 홍대, 그다음에 시립대, 성신여대 등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25개 대학 이상이 수능 이후에 치러집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고 눈치작전으로서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는데요. 만약 내가 희망하는 학과보다 대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계열을 바꿔서 시간대를 나누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가 고정되어 있다면 대학 일정을 나눠서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논술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이 너무나 친절하게 지난 기출 문제들 그리고 기출과 관련한 출제 의도, 합격생 답안까지 공개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만 뽑아 보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각 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북을 매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혼자 준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 영상 많이 퍼뜨려주세요. 오늘은 논술 전형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수시 원서 넣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 볼 시기인데요. 성공적인 지원 전략 짜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진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